사돈어른. 사돈어른과 함께 몸을 섞은 그 밤 몸 안에 퍼즐이 맞춰지듯 꽉 들어와 서로가 서로를 조여왔어요. 강남 비즈니스 호텔 12층 1207호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날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입술이 겹쳐졌고 숨이 막혔어요. 12층까지 올라가는 30초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죠. 복도로 나오자마자 또 멈춰 섰어요. 그가 날 다시 벽에 밀착시켰고 손은 내 허리를 감싸쥐었어요. 방까지 참아요. 내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1207호. 카드키를 찍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함께 문을 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재킷, 블라우스, 그의 셔츠. 현관 바닥에 하나씩 떨어졌어요. 침대까지 갈 생각도 못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54년을 살면서 경험해본 것 중 최고였어요. 목수일로 단련된 그의 팔이 내 허벅지를 들어올렸고 온몸이 공중에 뜬 것 같았어요. 무게를 지탱하는 힘 거친 숨소리, 목에서 나는 낮은 신음. 이성 따윈 없었어요. 그냥 본능이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증이 한순간에 터진 거죠.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그가 내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미안해요. 너무 급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2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침대로 옮겨갔어요. 부드러운 시트 위로 몸이 가라앉았고 그의 무게가 내 위로 내려왔어요. 목수일로 다져진 팔과 가슴, 배의 단단한 근육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여기. 그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뜨거운 입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죠. 손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몸을 탐색했어요. 거친 손바닥의 촉감이 등을 따라 미끄러질 때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더.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아마 나였을 거예요. 몸 안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꽉 들어와 서로가 서로를 조여왔어요.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 20년 넘게, 아니 평생을 혼자였던 몸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론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우린 그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시계는 9시를 가리켰고 10시가 됐고 11시가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몸, 엉킨 숨소리,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옆방에 들릴까봐 신경 쓰다가도 다음 순간엔 그런 거 다 잊었어요.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입을 막았고 난 그 손을 깨물었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됐어요. 한 번 끝나면 잠시 숨 고르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욕실에서 샤워하다 말고 또 시작했고 소파에 걸터 앉았다가 다시 침대로 갔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그제야 진짜 멈췄어요. 둘 다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누웠는데 심장 소리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경험해본 것 중에 최고였어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그가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사돈어른이었는데 준혁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상견례 한정식집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도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에어컨 바람이 땀 식은 몸을 식혀줬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25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사돈어른과 금지된 사랑에 빠진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의 사연이 조금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저의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이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99년 11월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29살이었던 나는 작은 원룸에서 중학생들 수학 과외를 하며 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새언니가 1살도 안 된 준혁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키우겠어. 새언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오빠는 1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도박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죠. 사채업자들이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했어요. 언니, 오빠 찾아야죠. 준혁이는 수진아, 난 이제 못하겠어. 너네 오빠 너가 찾아. 나 더 이상은 준혁이 못 키워갈게. 새언니는 그렇게 준혁이를 내 품에 밀어넣고 뛰쳐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처도 바꿨고 친정에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죠. 오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아요. 팔에 안긴 준혁이가 울었어요. 배고프다고 엄마 찾는다고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날 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등등 나갈 돈은 산더미인데 당장 몇 푼 안 되는 과외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학원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죠. 준혁이 키우려면 제대로 된 수입이 필요했으니까. 2000년 봄 빚내서 작은 학원을 열었어요. 20평짜리 허름한 건물 2층이었죠. 간판도 초라했어요. 수진 수학학원. 창의성 하나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게 뭐 중요했겠어요. 낮엔 준혁이 없고 학원 청소하고 전단지 돌렸어요. 저녁엔 학생들 가르치고 밤엔 준혁이 재우고 수업 준비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 그렇게 버텼어요. 준혁이는 학원에서 자랐어요. 아기 때는 학원 구석에 요 깔아놓고 재웠고 걸음마 배울 땐 학원 복도를 뛰어다녔죠. 학생들이 준혁이를 귀여워해줬어요. 준혁이가 4살 되던 해 학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죠. 수진 쌤한테 보내면 성적 오른다고. 학생이 늘었고 강사를 1명 뽑았어요. 그 즈음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학부모 중 1명이 중매를 자처했죠. 선생님, 아직 젊으신데 혼자 사시기 아까워요.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거절했어요. 딱히 관심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연애나 결혼 같은 건 내 인생 계획에 없었어요. 숫자나 풀고 사는 게 편했고 복잡한 감정 같은 건 귀찮았죠. 그런데 준혁이까지 돌보게 되면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생각할 여유도 시간도 체력도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준혁이가 초등학생 때 일이에요. 학원 끝나고 준혁이 데리러 학교 앞에 갔는데 준혁이가 울면서 나왔어요. 뺨에 빨간 자국이 있었죠. 준혁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애들이 나보고 엄마 없는 애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그래? 일반 민준이랑. 지훈이. 준혁이 손잡고 교실로 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야, 누가 우리 준혁이한테 엄마 없다고 했어? 키 큰 남자애 둘이 뒤돌아봤어요. 내가 준혁이 엄마야. 어디서 버릇없이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애들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한테 이를 거야. 아이들이 놀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요. 진짜 준혁이 엄마가 되기로. 서류상으론 고모였지만 마음으로는 엄마였어요. 학교 가정통신문에도 보호자 김수진모라고 썼고 학부모 상담 때도 엄마로 갔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그날 이후로 절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엄마 사랑해, 그 말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준혁이는 학원에서 하루 종일 저랑 붙어 지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와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 옆에서 숙제했죠.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를 접했어요.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중학생들 푸는 문제를 초등학생이 물어봤어요. 준혁아, 이건 중학교 과정인데? 그래도 궁금한데. 설명해줬어요. 준혁이는 금방 이해했죠. 중학교 올라갈 땐 이미 고등 수학까지 훑고 있었어요.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죠.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덕분이야. 어이구, 내 새끼 엄마 닮아 똑똑한가. 고등학교는 과학고 갔어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4년제 수학교육과.
그리고 지금은 강남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준혁이를 키운 결과였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잘 자랐지만 전 그대로였어요. 혼자였어요. 30대가 지나갔고 40대가 지나갔어요. 학원은 번창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적막했어요. 가끔 몸이 이상했어요. TV에서 키스 장면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내 몸을 만져봤어요. 아직 탄력 있는 피부, 잘록한 허리. 하지만 이내 손을 거뒀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다잡았죠. 사실 무서웠어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그걸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밤에 혼자 누우면 천장만 봤어요. 외로운지도 몰랐어요. 아니, 외로움이 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올해 초 준혁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내 여자친구 박서연이야. 예쁘고 밝은 아가씨였어요. 준혁이 눈빛이 달랐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죠. 결혼하려고 해, 엄마. 가슴이 찡했어요. 기쁘면서도 섭섭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죠.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엄마 덕분이야. 난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하신 거 다 알아. 이제 엄마도 행복해야 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무슨 소리야? 난 행복해. 거짓말이었어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6월 15일 강남 한정식집. 준비하면서도 별 기대 없었어요. 그냥 예의상 인사나 하고 오겠지. 그게 다였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를 입었어요. 화장도 옅게 했죠.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이렇게 신경 써서 옷 입은 게 얼마만인지. 택시 타고 가면서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도 몰랐어요.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 앞.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돈 어른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그이와 저의 첫 만남이었죠. 한정식집 미담이라는 곳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 계셨어요. 키가 꽤 큰 편이었어요. 178cm는 돼 보였죠. 검은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칠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온몸이 이상했어요. 뭔가 확 당겨지는 느낌이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셨어요. 김수진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거칠지만 온기가 있었죠. 손을 놓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놓기가 싫었어요. 그분도 그러셨나 봐요. 악수가 조금 길어졌거든요.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마주 앉았고 저희는 양옆에 앉았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세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소개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세요. 준혁이도 소개했고요. 네, 반가워요.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묘하게 떨리더라고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전체 요리가 나오고 구절판이 나오고 갈비찜이 나왔어요.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목수입니다. 맞춤 가구 만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손재주가 좋으시겠네요. 아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부인은 학원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수학학원이요. 20년 넘게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그분이 웃으셨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죠. 식사하는 내내 자꾸 그분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밥 드시는 모습, 물 마시는 모습, 서연이랑 이야기하시는 모습, 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도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분 언제 결혼하려고? 민호 씨가 아이들에게 물으셨어요. 10월 중순쯤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서연이가 대답했죠. 날씨 좋을 때네. 좋다. 예식장은 어디로 알아보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강남 쪽으로 몇 군데 보고 있어요, 엄마.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예식장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혼수 분담 이야기. 어른들이 해야 할 대화였죠. 근데 이상하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민호 씨의 목선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셔츠 사이로 보이는 쇄골이랑 팔뚝의 핏줄이요. 아, 집중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가 부딪혔어요. 깜짝 놀라서 발을 빼려고 했는데 사돈 어른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려고?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유럽 쪽 생각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준혁이가 대답했죠. 좋겠다. 젊을 때 많이 다녀야지. 아빠는 신혼여행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그때는 다 제주도 갔지. 아빠도 제주도 갔었고. 그럼요, 제주도 정말 좋죠. 제가 거들었어요. 신혼여행은 안 가봤지만 제주도 좋은 건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예식장이랑 스튜디오는 다음 주에 같이 보러 가시는 게 어때요? 양가 어른들이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좋지.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준혁이가 제게 물었어요. 응, 나야 언제든지. 그럼 제가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릴게요. 식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여름 저녁 공기가 후끈했어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인사하셨어요. 저도요. 좋은 자리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사돈 어른이 서연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헤어지려는 순간 눈이 또 마주쳤어요.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준혁이와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응? 뭐가? 그냥. 괜찮은 분 같으셨어요? 응, 괜찮으셨어. 과묵하시지만 딸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서연이 아빠가 되게 든든해 보여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맥이 풀리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자꾸 민호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이러지? 그냥 사돈 될 사람인데.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세요? 다시 물었는데 끊겼어요. 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10분쯤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같은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박민호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다가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저기, 다음 주에 예식장 보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그 전에 미리 한번 만나서 혼수 분담 같은 거 상의할 수 있을까 해서요. 혼수 분담이요? 네.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저희끼리 미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핑계 같았어요. 혼수는 보통 나중에 정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가 좋으세요? 사부인 편하실 때요. 내일 저녁은 어때요? 좋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7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요. 제가 장소 정해서 문자 드릴게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혼수 상해? 그런 건 보통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그날 밤 옷장을 열어봤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검은색 원피스는 너무 튀는 것 같고 청바지에 블라우스는 너무 평범한 것 같고 결국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이는 옷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나. 근데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저녁 강남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집 담에서 만났어요. 민호 씨는 벌써 와 계셨어요. 회색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신경 쓰신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민호 씨가 메뉴판을 집으셨다가 놓으셨다가 하더라고요.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사부인께서 고르시죠. 저는 잘 몰라서요. 그럼 정갈한 코스로 시킬게요. 네, 좋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전체가 나오고 샐러드가 나왔어요. 긴장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들키셨네요. 저도 긴장돼요. 다행입니다. 둘 다 웃었어요. 물을 따르시는데 손이 떨려서 조금 넘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냅킨으로 닦으시는데 괜히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혼수 얘기. 민호 씨가 입을 여셨어요. 네. 사실, 그게, 말씀을 흐리시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혼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시겠죠. 오래전 일이시니까. 네. 그래서 사부인과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구이가 나왔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식 규모 얘기, 하객수 얘기, 패백 얘기. 근데 대화가 자꾸 끊겼어요. 민호 씨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물잔을 엎으실 뻔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평소엔 안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 새로운 감정이 들더라고요. 설렜어요. 근데 준혁이 장인어른이시잖아요.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네. 오늘 혼수 얘기 제대로 못했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다음에 또 배워도 될까요? 심장이 빨라지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실수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걸으실래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나란히 걸었어요. 청담동 거리를 따라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민호 씨가 제 쪽을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슬쩍슬쩍 그분을 쳐다봤고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네. 택시가 섰어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민호 씨가 차 문을 닫아주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민호 씨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뭐지? 54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설렜지만 준혁의 장인어른이기에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어요. 핑계는 항상 있었죠. 예식장 보러 간다, 스튜디오 알아본다, 패백 준비한다. 그런데 매번 준혁이와 서연이는 저희는 다음에 갈게요 하며 빠졌어요. 결국 둘이서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아이들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웨딩홀 로비에서 만났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민호 씨가 인사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희는요. 서연이가 준혁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희 급한 일이 생겨서요. 먼저 보시고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친구가 급하게 연락이 와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둘이 손잡고 뛰어나가더라고요. 민호 씨와 저만 남았어요. 또 도망갔네요.
민호 씨가 작게 웃으셨어요. 그러게요. 그냥 우리끼리 볼까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웨딩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플래너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두 분 결혼하시는 거예요? 플래너가 물었어요. 아, 아니요. 저희 자식들이. 제가 얼른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호 씨도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홀을 돌아보는데 민호 씨가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으셨어요. 어깨가 자꾸 스쳤어요. 여기 어때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넓고 깔끔하네요. 사진 찍어둘까요? 애들한테 보여주게. 그래요. 민호 씨가 핸드폰을 꺼내 홀을 찍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쪽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사부인도 같이 찍어요.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네. 홀을 배경으로 섰어요. 민호 씨가 사진을 찍으셨죠. 하나 더요. 제가 타이머 맞출게요. 핸드폰을 세워두시고 제 옆으로 오셨어요. 가까이. 찰칵. 사진을 확인하는데 우리 둘이 꼭 커플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또 안 받네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그런가요? 네. 사실은요. 네. 민호 씨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뭘요? 사부인이. 준혁이 친어머니가 아니라 고모시라고. 아. 민호 씨가 저를 보셨어요. 다행이었어요. 뭐가요? 친어머니가 아니시라는 게요. 심장이 쿵했어요. 왜? 다행이세요? 그러면 완전히 사돈 관계잖아요. 근데 고모시니까. 법적으로는 사돈이 아니네요. 네.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수진 씨. 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상견례 날부터 자꾸 수진 씨 생각만 났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미쳤나 싶어서 정신 차리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서연이에게 수진 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고모라고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조금 기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수진 씨. 네. 저 20년 넘게 딸아이만 보고 살았어요. 서연이 엄마 돌아가시고 재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여자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사부인 보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민호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인사만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준혁이가 말해줬어요. 고모님이 자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사셨다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고 자기만 키우셨다고.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수진 씨가 존경스럽고 멋있더라고요. 민호 씨가 저를 보셨어요. 저도 서연이 때문에 혼자 살았거든요. 아니, 핑계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무서웠으니까. 저도요. 네. 저도 무서웠어요. 준혁이 핑계로 안 만났지만 사실은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마음 주는 게. 민호 씨가 제 손을 바라보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무서워요. 저도요. 그런데 민호 씨 손이 천천히 제 손 위로 왔어요. 살짝 얹으시더니 조심스럽게 감싸셨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천천히.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일 끝났어. 근데 저희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랑 영화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 엄마는 장인어른이랑 저녁 드세요. 제가 예약해둔 데 있어요. 문자 보낼게요. 준혁아. 엄마 행복하세요. 장인어른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찬성해요.
뭘 찬성해? 엄마 알잖아요. 전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전화가 끊겼어요. 민호 씨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서연이었나 봐요. 응, 그래. 알았어.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전화를 끊으시고 저를 보셨어요. 서연이가 그러네요. 고모님이랑 저녁 드시래요. 준혁이도요. 완전히 짰네요, 우리 아들, 딸들. 그러게요. 뭐래요? 행복하래요. 서연이도요.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그럼 저녁 먹을까요? 준혁이가 예약해놨대요. 문자가 왔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죠. 여기 분위기 좋은 데인데. 제가 말했어요. 애들이 만들어준 기회잖아요.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예약은 박민호, 김수진 2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프라이빗 룸이었죠. 자리에 앉았어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사부인. 네. 조금씩. 마음 열어봐도 될까요? 저한테.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천천히요.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도요. 식사가 나왔어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 어렸을 때 이야기, 준혁이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말을 하다 보니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혼자 아이 키우며 외로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래도 잘 키우셨어요.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도요. 우린 비슷해요. 그런가 봐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멀어요. 괜찮아요. 가고 싶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 씨도 내리셔서 배웅해 주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돌아서려는데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 씨. 네. 제 고백이 부담이 아니라면 자주 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손을 놓으셨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민호 씨 차가 아직 서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가시나 봐요.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 씨도 흔들어 주시더니 천천히 차를 빼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주말마다 만났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손잡는 것도 팔짱 끼는 것도.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네. 내일. 시간 돼요? 응, 괜찮아요.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좋아요. 7시에 청담동에서 만나요. 제가 장소 문자 드릴게요. 다음 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결국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골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요. 어우, 주책인가. 근데 설레더라고요. 청담동 레스토랑 앞에서 만났어요. 민호 씨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멋을 내신 것 같았어요. 수진 씨. 네. 예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마워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명이 은은했어요. 창가 자리였죠. 자리에 앉았는데 민호 씨가 자꾸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일주일 만이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주문을 하고 와인이 나왔어요. 잔을 부딪혔죠. 수진 씨. 네. 저 말해도 될까요? 뭐요? 요즘 잠이 안 와요. 왜요? 자꾸 생각나서요. 수진 씨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환하게. 식사가 나왔어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따라 민호 씨가 자꾸 제 눈을 보시더라고요.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좋아서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뭐가요? 제가 수진 씨 좋아한다는 거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상해요. 사돈어른이라고 만난 나이 많은 남자가 이런 말하는 거. 하하 아니요. 그럼요? 좋아요. 민호 씨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진지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이 가까웠어요. 걸을래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한강 둔치를 걷는 동안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사람들도 많았죠. 연인들, 가족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꽉. 수진 씨. 네. 저. 참기 힘들어요. 뭐가요? 민호 씨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저를 돌아보시더니 양손으로 제 손을 감싸셨어요.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일주일이 1년 같아요. 저녁 먹고 헤어지면 집 가는 길 내내 후회돼요. 왜 더 있지 않았을까? 민호 씨 눈빛이 간절했어요. 수진 씨도.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민호 씨가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가까이.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호 씨가 제 허리를 잡아주셨어요. 키스가 깊어졌어요. 처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간절했어요. 한참 후에 떨어졌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입맞춤 하셨어요. 수진 씨.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호텔 가고 싶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치겠어요. 20대 애들처럼. 저도 그랬어요. 온몸이 간질거렸어요. 20년 넘게 꽁꽁 묻어뒀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럼. 근데. 네. 너무 급한 건 아닐까요? 민호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뭐가요? 너무. 오랜만이라 이런 감정이. 저도. 다른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너무 좋네요. 둘 다 웃었어요. 언제쯤이면 될까요? 수진 씨가 준비됐을 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조금만 더 만나봐요. 서로 확인하고. 네. 근데 솔직히 벌써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키스했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 씨였어요. 수진 씨. 네. 잠 안 와요? 네. 저도요. 자꾸 생각나요. 아까. 저도요. 수진 씨.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왜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조용한 곳으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호텔이요? 네.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원해요. 전화 너머로 민호 씨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네. 그날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내일 봐요. 또 내일요? 네. 못 참겠어요. 일주일. 웃음이 났어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수진 씨. 네. 좋아해요. 저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4년을 살면서 처음 이렇게 설렜어요. 20대 청춘들처럼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였어요. 행복했어요. 다음 날도 만났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만났어요. 학원 수업 끝나면 민호 씨가 데리러 왔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요. 작업장에서 바로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강을 걸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자꾸 걸음이 느려졌죠. 차 안에서 키스했어요. 처음엔 짧게, 그 다음엔 길게. 점점 깊어졌어요. 수진 씨. 민호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네. 토요일. 진짜 괜찮아요? 네. 후회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민호 씨가 제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저. 떨려요. 저도요.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금요일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민호 씨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혁이가 눈치챘나 봐요. 엄마, 내일 장인어른 만나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가? 엄마, 전 다 알아요. 엄마 요즘 표정 보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티났나? 네. 근데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전 다 컸어요. 고마워. 장인어른 좋은 분이에요. 엄마한테 잘해주시고. 알아. 그럼 전 내일 서연이네 집에서 자고 올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뭐? 엄마, 저 진짜 다 컸어요. 걱정 마시고 행복하세요. 준혁이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 들켰나 봐요. 토요일 오후 민호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손이 떨렸어요.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뿌렸어요. 속옷도 새로 산 걸 입었어요. 레이스 달린 베이지색이었죠.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속옷을 고른다는 게 유난스러운가 싶었어요. 근데 설레더라고요. 원피스를 입었어요. 네이비 색깔의 단정한 원피스. 화장도 옅게 했고요.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이렇게 신경 써서 꾸민 제 모습이. 6시 호텔 로비. 민호 씨는 벌써 와 계셨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수진 씨. 네.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민호 씨도 멋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가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안 우리 둘뿐이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벽으로 밀어붙이시더니 키스했어요. 깊고 간절하게.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12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로 나왔죠. 1207호. 민호 씨가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넓은 객실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소파,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키스가 시작됐죠. 현관에서부터 재킷이 벗겨졌어요. 제 원피스 지퍼가 내려갔고요. 수진 씨. 민호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어요. 네. 침대로 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공주님 안기로. 침대까지 가져다 놓으셨죠. 부드러운 침대 위로 몸이 가라앉았어요. 민호 씨가 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셔츠를 벗으시더라고요. 목수일로 다져진 몸이 드러났어요. 58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했어요. 수진 씨 무서워요? 아니요. 저는 떨려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볼에 입맞춤 하셨어요. 이마에도 목에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원피스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속옷만 남았죠. 민호 씨가 잠시 멈추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예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호 씨. 네. 계속해요.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키스했어요. 신경 써서 걸치고 온 모든 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수진 씨. 네. 민호 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된 건 괜찮아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네. 계속해요. 민호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빨라졌어요. 수진 씨. 네. 꽉 조여와요. 민호 씨도 몸 안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꽉 들어와 서로가 서로를 조여왔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경험해 본 것 중 최고였어요. 아.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절정이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민호 씨. 나도. 안 되겠어요. 동시에 왔어요. 민호 씨가 제 위에 쓰러지셨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 씨. 네. 경험해 본 것 중 최고예요. 웃음이 났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옆으로 누우셨어요.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민호 씨가 속삭였어요. 뭐가요? 우리.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벌써 밤 9시였더라고요. 배고파요. 제가 말했어요. 룸서비스 시킬까요? 좋아요. 민호 씨가 전화로 룸서비스를 주문하셨어요. 스테이크 2개, 파스타, 와인. 가운을 걸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 씨도 가운을 입으셨고요. 음식이 왔어요. 나란히 앉아서 먹었죠. 행복해요. 저도요. 이러다 중독될 것 같은데요. 뭐예요? 수진 씨한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와인을 한 잔씩 더 마셨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 씨. 네. 한 번 더. 할까요? 심장이 뛰었어요. 좋아요. 이번엔 천천히 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탐색하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민호 씨 품에 안긴 채로.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에 민호 씨가 자고 계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슬그머니 일어나려는데 민호 씨가 눈을 뜨셨어요. 어디 가요? 화장실.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목에 키스 자국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민호 씨가 커튼을 열고 계셨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날씨 좋네요.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네요.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턱을 제 어깨에 올리시고요. 어젯밤.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도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민호 씨 손이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가운 위로. 수진 씨. 네. 또 하고 싶은데요. 심장이 뛰었어요. 벌써요? 네. 참을 수가 없어요. 민호 씨가 제 목에 입맞춤했어요. 귀 뒤쪽 목선을 따라. 아. 가운이 풀렸어요. 민호 씨 손이 제 몸을 더듬었어요. 침대로 갈까요? 민호 씨가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민호 씨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요? 창문 앞에서. 해보고 싶어요.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수진 씨가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창문 앞에 섰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민호 씨가 뒤에서 안았어요. 손이 제 가슴을 감싸주었고요. 수진 씨. 네. 뒤에서 묵직한 게 들어왔어요. 천천히. 아. 창밖 풍경이 흐려졌어요.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 씨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거칠어졌고요. 수진 씨. 최고예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호 씨가 꽉 안아주셨죠. 다시 절정이 왔어요. 어젯밤보다 더 강하게. 민호 씨. 함께 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둘 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었죠. 수진 씨. 네. 저. 진짜 중독됐어요. 웃음이 났어요. 저도요. 샤워를 했어요. 함께. 샤워실에서도 참지 못했어요. 물줄기 아래에서 다시 섞였죠. 이러다 못 나가겠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살까요? 안 돼요. 체크아웃 시간 있잖아요. 연장할까요? 민호 씨. 둘 다 웃었어요. 체크아웃은 12시였어요. 11시 반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일어나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싫어요. 민호 씨, 철 좀 들어요. 58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수진 씨. 네. 이러다 진짜 못 헤어질 것 같아요. 매일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요. 못 참아요. 매일 볼래요. 웃음이 났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호텔을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점심 먹고 갈까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근처 일식집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밥을 먹는데 민호 씨가 자꾸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냥 좋아서요. 뭐가요? 전부 다요. 손을 잡으셨어요. 테이블 위로. 수진 씨. 네. 준혁이랑 서연이 결혼식 날짜 나왔어요? 10월 15일이요. 벌써 석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우리 둘이 사돈 되는 거예요.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그러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누가 뭐래요. 법적으로 사돈도 아닌데.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수진 씨만 있으면 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준혁이가 있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응. 행복해 보이세요. 준혁아. 네. 엄마. 민호 씨랑 계속 만날 것 같아. 준혁이가 활짝 웃었어요. 좋아요, 엄마. 전 찬성이에요. 정말? 네. 장인어른 좋은 분이시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고마워. 근데 엄마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 진짜예요. 엄마 요즘 표정 보면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평생 저 때문에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그날 밤 민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네. 보고 싶어요. 아까 봤잖아요. 벌써 보고 싶은데요. 저도요. 내일도 봐요. 좋아요.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오늘 최고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 씨. 농담이에요. 천천히 해요. 오늘 너무 무리하셨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몸 생각해서 조금씩 해요. 네. 수진 씨. 네. 우리 이대로 쭉 가요.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54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매일 만났어요. 학원 끝나면 민호 씨가 데리러 왔고 주말엔 하루 종일 붙어 있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 작업실에 놀러 갔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서랍장이요. 주문 들어온 거. 예쁘네요. 수진 씨 집에도 하나 만들어줄까요? 정말요? 네. 뭐든 만들어 드릴게요. 민호 씨가 웃으시며 제 허리를 감싸셨어요.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작업실 한 구석에서 키스했어요. 톱밥 냄새가 났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엔 같이 장을 봤어요. 마트에서 손잡고 다니는데 누가 봐도 연인이었죠. 이거 살까요? 민호 씨가 과일을 들었어요. 좋아요. 적어도 사요. 카트에 이것저것 담았어요. 둘이 먹을 저녁 재료들이요. 완전 신혼부부 같으시네요.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10월 15일 준혁이와 서연이 결혼식이었어요. 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준혁이 친구들, 학원 학부모들, 서연이 직장 동료들. 반대편엔 민호 씨가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수진 씨 예뻐요. 민호 씨가 속삭이셨어요. 저도 한복을 입었어요. 옅은 파랑색이었죠. 식이 시작됐어요. 준혁이가 입장하고 서연이가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민호 씨가 딸 손을 잡고 걸어오시는데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패백 시간이었어요. 큰절 받으십시오. 준혁이와 서연이가 절했어요. 잘 살아라.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 고모.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준혁이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도 절했죠. 민호 씨도 덕담을 건네셨어요. 행복해라.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릴 쳐다봤어요. 민호 씨랑 제가 나란히 서 있으니까요. 사돈 어른들 참 잘 어울리시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민호 씨가 몰래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식이 다 끝나고 가족끼리 모였어요. 엄마, 장인어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뭘. 너희나 잘 살아라. 저희 내일 신혼여행 가요. 몰디브로. 서연이가 신났어요. 좋겠다. 잘 다녀와.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준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고모, 장인어른도 어디 다녀오세요. 저희 없는 동안. 뭐? 제주도든 어디든요. 둘이서.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두 분 여행 한번 가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신혼부부가 떠나고 민호 씨와 저만 남았어요. 진짜 여행 갈까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요. 그럼 내일 떠나요. 이렇게 갑자기요?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요? 웃음이 났어요. 알겠어요. 제주도는 따뜻했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손잡고. 수진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밤에는 또 뜨겁게 사랑했어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는 정말 최고예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어요. 민호 씨. 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당연하죠. 결혼은 안 할 거예요? 굳이요? 이대로가 좋은데. 저도요.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연애만 계속해요. 평생. 좋아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매일 만났어요. 학원 끝나면 민호 씨가 데리러 왔고 주말엔 데이트했죠. 어느 토요일 저녁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수진 씨. 네. 우리 사귄 지 벌써 6개월이네요. 그러게요. 매일이 설레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이 반짝였죠. 민호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별이 떴어요. 서울 하늘에도 별이 보이더라고요.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금도 우린 여전히 연애 중이에요. 일주일에 5번은 보는 것 같아요. 가끔 호텔도 가고 여행도 다녀요. 준혁이는 곧 아빠가 된대요. 서연이가 임신했거든요. 고모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준혁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할아버지네. 민호 씨가 웃으셨어요. 두 분은 여전히 연애 중이시네요. 서연이가 놀렸어요. 맞아요.
우린 여전히 연애 중이에요.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새로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돈어른과 사부인으로 만나 사랑에 빠진 수진 씨와 민호 씨.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25년 넘게 혼자였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준혁이를 키우느라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던 수진 씨. 서연이를 키우느라 재혼도 생각하지 못했던 민호 씨.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어떠한 상황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지금도 20대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정년이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황혼연애 밤의 이야기는 설렘 가득한 연애 사연을 들고 또 찾아뵐게요.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수진 씨처럼 민호 씨처럼 용기 내서 사랑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